이번 22일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개성에 위치한 한국 자산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으며 남북 간 연결된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 협력과 수해 피해 지원 제안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비핵화에 다가가도록 압박하며 동시에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 역시 현 남북 관계에 대해 희망 가득했던 변화가 중단돼 있다고 진단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정부의 가치관과 미국의 생각은 달라 보이는데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종전선언 호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입니다. 23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한다. 우리는 통일된 대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국제관계에서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상대 측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기에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것일까요? 가장 타락한 당은 미 대선 전국 속에서 한국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입니다. 즉 미 대선 경쟁으로 바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조율 없이 북한과 독자 협상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게 조금만 천천히 움직이라고 요구한 배경은 한반도 정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따른 한미 간 시각 차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발표되는 대북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한국은 북한의 인삼술과 맥주 등 기타 특산품 35종을 들여오고 북한에게는 한국의 설탕 167톤을 보내는 계획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위험이 높아지자 결국 물물 교환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북한 미사일 개발에 실수라도 지원하면 제재하겠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우 대북 제재를 완화하여 기업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는 한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욱이 25일 버웰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진 배치된 북한의 병력과 무기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벨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쪽에 서울과 한국의 북쪽 지역 도시들을 겨냥해 배치한 대포와 미사일 역량을 제거해야 하고 대포를 사정권보다 훨씬 먼 북쪽으로 후퇴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전진 배치된 대규모 병력과 탄약 및 공습 등을 DMZ 인근에서 철수시켜 한국에 대한 기습적인 지상 공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두 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며 해당 조건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종전선언을 절대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죠. 또한 현재로선 오직 군사력을 통한 억지력 강화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 종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시점에 한국을 뒤흔든 매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북한의 총격에 한국의 공무원이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것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 발생한 박완자 씨의 피격 사건 이후 처음이죠. 그런 만큼 한국 국민들 역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종전을 이야기하자마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게 되어 마치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을 살리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노력해왔는데 그것을 총격으로 갚는 것은 한국 시민 입장에서 매우 큰 배신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총격에 전 세계 외신도 한반도의 상황을 긴급 타진했는데 2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에 의해 자행된 한국 시민의 소름 끼치는 죽음이 서울과 평양 사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과 BBC 방송 등은 북한이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미국 CNN 방송도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편성해 관련 소식을 전했고 특히 북한이 지난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한다는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 간 통신이 중단되는 방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면서 남북, 북미 간 회담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고 북한은 남한에 점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 역시 과거 북한은 자국에서 한국 어부 등을 발견했을 때 대개
체포하거나 한국으로 돌려보냈다면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죠. 결국 한국 국방부도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청와대 역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서주섭 사무처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사살하면서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죠. 또한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모습은 며칠 전만 해도 북한과 종전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과 180도 다른 것이죠. 이에 따라 24일 미국 정부도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앞서 한국 정부가 종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간 동시다발 강경한 반응을 보이자 북한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을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북측이 보낸 편지문에 따르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거래 작업 중에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를 받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항거만 하고 불응하기에 두 발의 공포탄을 쏘았는데 정체불명의 대상이 놀라 엎드리면서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이에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하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을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과 소리가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명의 허름이 확인됐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의 주장을 듣다 보면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자신들이 굽던 것은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종전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안전대책을 강구한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미안하다는 뜻과 함께 북한은 우리는 남측의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를 골랐으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만약 북측이 주장한 대로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고 정말로 미안하다면 한국이 발표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관련 소식을 알려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옳은 순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북한이 한국을 20년 만에 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시설을 일말의 예고도 없이 폭파시켰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한국을 위협한 일련의 사건들을 고려해볼 때 이번 한국 측의 합당한 반응에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북측의 입장 표명에 대한 진정성에 신뢰를 더할 뿐인데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번 한국 공무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했음에도 남북 간 관계는 장기간 경색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해결될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측이 한국의 건물을 폭파시킨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24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포린폴리스는 현재 한국 정부의 이른바 햇볕 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고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수년간 북한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사실상 적인 북한을 향해 혹독한 비판을 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라며 이미 부정적이었던 대중 여론은 더 부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내 분위기가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커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남북 간 분위기가 급격히 회복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북한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죄 표명을 도대체 왜 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에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후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는 한국의 결과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 잔혹성이 매우 부각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전 세계에서 북한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죠. 결국 북한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강경하게 나서자니 더 큰 비난 여론이 나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되 동시에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우려를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한국민 사망에 대한 미안함이란 감정보다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지하는 상황에서 악화된 국제사회의 대중 여론을 더 크게 신경 쓴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그리고 잇따른 수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끔찍한 올해의 시간이 속히 흘러가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북한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북한은 내부 상황에만 집중해도 굉장히 힘든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면 도저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정세 관리와 일단 최악을 피하고 보자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내 분위기가 북한 측의 사과에 집중할지 혹은 사안의 심각성에 집중할지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